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어떤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어제 쉬었죠? 독립기념일 그것 때문에 휴장했고, 이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시아 증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외에 봐야 되는 일정에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실제로 돈 풀고 있고, 그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수만으로는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는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뭘까요? 해외 쪽이 어떻게든 살아나고 수출량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이 미국 쪽에서 규제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우크라이나 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에서도 마냥 좋은 얘기는 안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곧 있으면 미국의 옐런 장관이 중국에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도 급하지만 최대한 양보는 얻어내고 싶으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부각을 시키겠다라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번에 이제 핵심 광물인 갈륨을 막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미국도 이거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옐런, 방중하는 거에 앞서 갖고 무기를 최대한 많이 쥐어주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다시 다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출통제 정책을 지금 강화를 했다. 그러면서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아예 접근 제한 가능성까지도 올려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 잘 쓰면은 옐런 입장에서는 상대 쪽에 무기도 있지만 우리 쪽에 무기도 빵빵하기 때문에 이 협상을 잘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첨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중국이랑 겹치고 어느 정도 경쟁을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걸 지금 한국이 어느 정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데 꾸준하게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중국이 이제 첨단 말고 다른 쪽으로 제조업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내수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의 인플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괜찮은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첨단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만한 일단 제일 좀 이슈가 강한 내용은 요 옐런의 방중 요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 나오는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는 이제 한국 쪽에 집중을 했을 땐 이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분기의 디램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지금이 바닥이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실제 다른 곳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먹히다 보니까 가격이, 예,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실제로 디램 가격이랑 연동이 되어가지고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의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쪽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화이자가 지금 1조 2조에, 다시 1.2조의 생산 계약을 삼성 바이오에 맡겼다라고 하는데, 다시금 네, 위탁 생산 관련해가지고 이 떠오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쪽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금리가 고점을 찍고 동결 기본 베이스에다가 인하에 대한 이야기 조금씩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다 보니까 이 경기가 풀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들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자기들이 준비해온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하나씩 시장에 출시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요게 이제 잘 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내년 이때까지 괜찮은 이제 흐름이 주가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저커버그의 새로운 SNS 스레드 6일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G 유플 보안 투자 보안 쪽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요즘에 여행 관련, 항공 관련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하나 투어만 하더라도 패키지 여행 상품 출국자가 6월달 기준으로 7.5배 증가했답니다. 7.5배. 한두 배도 아니고 7.5배. 그런 만큼 이쪽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이거 기대하면서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 레드캡 투어, 아니면 노랑풍선 등등까지 쭉쭉 한번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고, 당연히 이렇게 항공이 좋아지게 된다면 면세부터 시작해서 저가항공, 카지노 등등등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텔레그램 우리 공부방에서 한국콜마였나요? 코스맥스였나? 화장품 얘기하면서 지금 화장품 전체가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는 더 올라가는 이러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결국에는 마스크 벗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미국은 경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미국 이외 지역들은 경기가 안 좋거든요. 네, 이제 경기 안 좋아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네, 화장이 진해진다. 그럼 화장품 사용량도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동안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지역들도 지금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구조조정이나 해고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파업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지금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화장이 진해진다. 어느 정도 이제 한국 화장품은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게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괜찮은 거죠. 자, 해서 일단 뉴스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자, 일단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화장품 제가 어제 올려드린 거 여기 딱 보이죠? 그게 오늘 뉴스로도 나오게 된 건데, 같이 한번 이런 것들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그냥 내용 어떤 거 있는지 체크 정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오늘 좀 빠졌죠? 일단 이 상황이라면 이 횡보가 조금 길어지든가 아니면 약간 하락이 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 때문이고, 그리고 향후의 방향성을 본다면 결국에는 여기까지 빠지든 여기까지 빠지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뭐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죠. 두산 이제 더 이상 악재 나올 거 있나 싶긴 한데, 일단 나오는 내용들 보자면 이 SMR 관련해가지고 지금 민간 합동으로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로 뭉쳐갖고 해외에 같이 움직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정부 기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책적인 지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기업들의 영업력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해가지고 두산이 파일을 많이 뺏기거나 그럴 게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두산처럼 이 원전 관련해서 주기기 제작 능력이 있는 기업이 없기도 하고, 이미 선점을 위해서 투자를 벌써 1조 이상을 넣었잖아요. 공장 두산만큼 지금 뭐 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다? 여기서 일감 따오면은 가장 많이 남는 주기기 제작해서 납품하는 건 전부 두산 거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윈윈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두산이 조금 더 윈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원전 관련해서 지금 관심 있는 국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뭐뭐가 보여지고 있는지 조금 봤을 때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SMR 관심 많고 유럽도 굉장히 많고 이외에 몇몇 국가들은 이제 대형 원전 쪽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일단은 원전의 수요는 이전보다 확실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전기의 생산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이 남는 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밤에 만드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남아가지고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댐 있죠, 댐. 이렇게 물 내려가는 거, 그러면서 전기 만드는 거. 그랬을 때 아래에 터빈을 작동시켜서 물을 이렇게 올리는데 전기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데 향후에 원전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게 해외도 마찬가지라면 이 남는 전기를 어떻게든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여기에는 뭐 ESS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당연히 수소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 관련해가지고 이쪽 생태계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예, 밸류체인 이 두산이 구축 가속하는 데 있어서 해외 쪽에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에다가 이 연료 전지를 판매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었죠.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도 수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뭐다? 이제 시작점이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 자, 그럼 원전 수소 아주 좋다. 두산 이거 밝은 일들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오랜만에 이 풍력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는데 10메가와트급의 해상 풍력 발전기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하죠. 지멘스랑 두산이랑 이 해상 풍력 관련해가지고 MOU를 맺은 게 있기 때문에 풍력에 대한 기술력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이런 부분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윤정부 쪽에서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이제 비중을 좀 낮추고 원전 쪽에다가 비중을 높이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특별히 막 실적이 급등한다라는 건 좀 기대하기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만약에 개발이 완료가 된다? 그럼 이제 해외 수출 그리고 현 정권 말고 다음 정권 그리고 이렇게 기술력이 발전한다는 건 미래 먹거리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현재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수도 그리고 원전 풍력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뭐 웨스팅하우스 얘기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걸 보면은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 없이 지금 아주 좋은 내용들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기가 괜찮겠죠. 그래서 두산 입장에서 뉴스만 딱 봤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영상 초반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위치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횡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일단 당장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전에 이 올라갔을 때랑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확연히 매수하는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양봉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바로 올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은 기본이 현재 위치에서 횡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옆으로 계속 이렇게 기어갈 가능성이 현재 위치에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관이랑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약조정이 나올 가능성 존재하는 거고. 근데 우리 이거 감안했죠. 뭐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6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현재 위치에선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 이탈해가지고 볼린저 하단 여기 찍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젠 61선 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악재가 정말 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 위치 부근에서 횡보가 떨어지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여기까지 조금 더 빠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면보다 상단까지 간다. 이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아예 탄력을 좀 받게 조금 더 뺐다가 올리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수급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현재 이 하락이 나온 다음에 만들어진 이 구간을 딱 봤을 때 이게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횡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둬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 단기 조정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전처럼 매수가 급격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가능성 커지니까 그때는 또 여기서 올라가는 반등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반등 이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횡보 기본 베이스로 양쪽 방향에 대한 대응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차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61선 지지, 그리고 좀 더 빠지더라도 241이나 480, 다시 241이나 120, 여기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걱정 없이 이 라인 지켜주게 된다면 걱정 없이 매도 없이 그냥 홀딩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시작은 역시나 21선 돌파.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가 있다? 네, 그렇죠. 2만 원 부근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언제 소화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답답하죠? 지금 벌써 몇 번이고 돌파 시도를 했는데 어? 제대로 소화해주는 모습도 없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제 2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물량 소화를 위해서 조정이 일부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만 2천 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거기서 단기적으로 2만 4천 원 조금 아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보기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나중 일이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들은 뭐다? 언제나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지금까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현재의 위치처럼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횡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매도가 조금 더 많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매수가 이전에 여기 이렇게 급등했을 때처럼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을 거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 매집했을 때 이 자리를 본다면 매수 물량이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 매수랑 연결이 되었고 많은 매물 이 흡수하는 부분이랑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중장기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큰 방향성은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모든 걸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약간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지 라인은 어디다? 일단 기본은 61선 보시면 되는데 더 빠지더라도 121선, 여기 지금 241선이랑 겹쳐 있는데 이 부근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탈 없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21선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금 이제 2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소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노리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수월하게 돌파한다면 2만 4천 다시 2만 2천 원까지 소화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이렇게 정리를 마쳐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힘들지만 열심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봤다,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습니다. 이제 비 끝나고 더위가 막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